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우리 제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에 영재형TV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독서일기 오늘부터 출발합니다. 이 독서일기 하게 된 이유는 말이죠. 영재학교나 전자사나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또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읽을 때 사실 책 한 권이 매우 무거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읽기가 무거워요. 정말 읽기가 무서운 게 아니고 무겁다고요. 왜? 시간 여유가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을 읽을 수가 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독서일기를 우리가 계획했을 때 책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할까? 근데 그런 내용들은 주변에 이제 이런 소셜미디어나 그다음에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책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인상 깊었던 한 부분을 과학적 원리로 풀어보는 내용으로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한 부분이라도 좀 도움되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해서 이 독서일기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편은 독서 왜 할까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부분을 잡았는데요. 사실 독서 왜 할까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정말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죠. 책 읽어라. 근데 책 안 읽죠. 자, 근데 이 독서에 대한 부분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독서의 답은 없다. 근데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만한 또 수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필요에 의해서 읽는 것이 맞다. 자, 근데 이 독서 왜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사실 저도 미친 듯이 막 책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책 읽을 때 소설책도 있고 자기 개발서도 있고 다른 기타 등등의 책들, 만화책, 무협지 안 가리고 읽죠. 시리즈물 한 번 읽기 시작하면 그 끊을 줄을 몰라요. 자, 근데 그렇게 미친 듯이 책을 읽던 그 시절이 있다면 지금은 책을 아름답게 읽죠. 왜 아름답게 읽냐면 책을 갖다가 읽을 때 책의 제목과 그다음에 책에 대한 리스트의 제목을 봅니다. 근데 그 리스트에 대한 제목 중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알거나 그다음에 또 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어떤 제목이 없다면 책을 갖다 고르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선정할 때 좀 까다로워졌다는 것? 근데 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갖다 하냐면 어릴 때는요, 그런 책에 대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 자신 스스로를 바꿔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책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비추어보는 일들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내 스스로가 거기에 동화되어서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서 책에 대한 이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책을 통해서 얻은 간접 경험은 우리가 꿈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어머님의 자녀들이 꿈을 위해서 책 한 권 읽는 거에 대한 부분의 시간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진짜 1년 12달, 한 달에 책 한 권씩 이렇게 힘들어서 이 1년 동안에 책 10권 읽는 것도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너무 많은 책을 읽는 친구들도 있죠. 책에 대한 부분의 중독성은 좋지만 적정한 책을 선별해서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이 적은 우리 지금 현 시대에서 이 SNS나 유튜브에 관계되어진 내용만 보고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습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스스로가 열어야 되는 어떤 기회의 한 수단으로서 저는 책을 꼭 읽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정말 강한 동기를 부여받아서 본인의 꿈에 접근할 수 있는 힘,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보다 더 재밌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어른과 우리 학생의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게임보다 사실 책이 더 재밌습니다. 이유는 게임을 정말 해봤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써본 저로서는 게임에 대한 이 부분이 책보다 재미없는 이유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게임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미도가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게임은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 지속적인 반복입니다. 근데 지속적인 반복을 자기의 습관화시켜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더 지루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 똑같은 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과감하게 그때 책 한 권을 시작해 보세요. 만화책이어도 괜찮습니다. 책 한 권 시작해서 내가 책을 넘기면서 글자, 텍스트에 대한 이 부분들을 눈으로 익힐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게임보다 책이 재밌는가라는 이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저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게 본인 스스로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요. 근데 욕구, 그 다음에 동기, 그리고 실천이라는 이 3박자를 두루 갖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이죠. 왜 그러냐면 책 아니고서는 정말 이 목표 잡는 어떤 방법적인 것도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추진력이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목표를 잡을 때 그냥 막상 어떤 형체화되어지지 않은 목표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기 전부터, 군대에 가서부터 제대하기까지 읽은 자기계발서만 한 200권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200권의 자기계발서를 이 집에다 쌓아놓고 그 책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또 봅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뭐가 있냐면 그 책에 우리가 리스트에 꽂아놓은 노란색의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자기계발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자기계발서는 포스트잇의 활용법에 관계되어진 책이었어요. 근데 사실 포스트잇은 우리가 가볍게 메모를 해서 그냥 쓰고 버리는 종인 줄 알았는데 그 포스트잇에 대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서 책이 훨씬 더 재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알고 싶을 때 책에 대한 어떤 첨언을 하거나 책에 대한 내용을 부가적으로 더 추가하고 싶을 때 그 포스트잇을 제대로 활용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는 것이 용이했어요. 쉬웠어요. 왜? 읽었던 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내가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각화되어져서 내 머리에 지식으로 담기다 보니까 그거만큼 정말 재밌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책에 대한 부분에 읽는 양 자체는 조금 줄었지만 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류를 선택하는 거에서 종류가 조금 변질되긴 했지만 책에 대한 이 부분의 수집이나 책에 대한 어떤 그 읽는 방식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책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는 말이죠. 책 속의 경험을 자신과 비교해가면서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과정, 그다음에 현재의 자리가 어떻게 우리가 변해갈지, 아니면 현재의 자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볼 것을 저는 꼭 한 번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책을 읽을 때 내가 스스로의 주인공이 되어서 소리 지르는 거, 아니면 내가 감정에 이입이 돼서 내가 뭔가 애원하는 거, 아니면 내가 뭔가 이렇게 지시해보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되뇌어 보면요, 훨씬 책 읽는 재미가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부분에서 여기 주변에서는 소리 지르거나 폭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책에 보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스스로가 정말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하지 말란 말이야 막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뭐 감정에 대한 어떤 표출이기도 하겠지만 내 스스로가 뭔가 액션을 갖다가 부여하면서 본인이 그 감정에 이입돼서 본인 스스로가 성장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표현에 대한 방법을 갖다가 자꾸 하다 보면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말, 상대방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요새는요, 이런 그 읽고 쓰고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문해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따로 다르게 나타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법, 원칙이 정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책을 많이 읽으면 사실 그런 원칙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일단은 책만큼 경제적인 도구가 있나요? 저는 자기의 성장 단계에서 자기의 꿈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또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책만큼 경제적인 수단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경제적인 도구인 이 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본인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수학 참고서, 수학 문제집, 과학 참고서, 과학 문제집 모두 다 책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 경제적인 이유, 학원비보다 저렴하죠. 네, 책값이 요새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학원비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자, 네, 둘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정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 네, 세 번째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고민과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기회, 그리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독서일기 2편부터 우리 출발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우리 펼쳐질지, 자, 2편 바로 함께 하실까요?